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신천지 신도 중심으로 진행되던 진단검사를 일반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스크 대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300명을 넘어간 수준이고 일단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주를 역시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 방역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상승세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좀 가라앉을 것인가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이번 주 안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확산세가 꺾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2월 18일 날이 31번 환자가 발견된 이후로 확진된 이후로 계속 2배씩 증가하던 것이 8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며칠 동안 주춤해서 좀 이렇게 꺾이나 보다 그랬었는데 예. 결국은 도로 800명 수준. 오늘 500명 발표라는 것은 오후에 발표가 더 되면은 아마 800명 수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아직은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지만 예. 실제로는 이 대구의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유증상자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거의 마무리 지어졌고 예. 그 진단 결과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증가세로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된다면 아마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방역 당국의 이 방역이 잘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유증상자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 확진율은 양성률은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확진자 증가와 함께 사망자도 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국내 사망자는 총 33명입니다. 전체 치명률이 한 0.6% 정도고 80세 이상의 확진자의 치명률은 5%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치명률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젊고 면역력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치명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한 케이스뿐입니다. 40대 분이 기관지염으로 한 분 사망했는데 이분은 기저질환이 고혈압이었고 그 사인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33명의 사망률이 0.6%에 불과한데요. 네. 실제로는 우리 청도의 대남병원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정신과 병동의 폐쇄병동에서 많은 분이 면역 부전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사망해서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0.6%라는 것은 우리 의료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80대 이상이 지금 5%라고 그러는데 실제 중국 데이터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굉장히 사망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80대 이상 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의료 수준으로서 많이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위주로 저희가 좀 볼까요?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연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늘어난 대구 지역 환자를 보면 신천지 신도보다 일반 시민이 더 많다.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분의 그 통계 데이터를 아직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것이 예. 그 더 많긴 한데 예. 과연 몇 명을 해서 그게 더 많이 나온 건지가 그 분모가 없어서 예. 이게 과연 양성률이 몇 %나 되는지 그 확실하지 않고요. 예. 결국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양성률은 62%나 됐거든요. 즉 유증상자 중에 62%인데 아마 숫자는 더 많다고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더 많이 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의 데이터는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실제로 이게 양성률이 몇 %가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예. 지금 대구 시민들의 지역사회 전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예. 실제로 절대적인 명수만 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보도 통계 자료라 예. 그 부분은 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검사를 했다면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대구 시민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지금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정부 발표하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숫자가 많지 않아서 확실치 않은 게 지금까지는 그 14번째 그 사망하신 분의 따님이 굉장히 그 억울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신천지가 아니면은 진단도 못 받느냐 이런 말이 나올 만했던 것이 중점적으로 그 신천지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62%라는 아주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요. 예. 그분들을 잘 찾아내므로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을 많이 막기는 했지만 역시 이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숫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아직까지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2, 3일 지나면은 이제 대구 시민들을 많이 진단을 할 테니까 네.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확진자가 더 추가가 돼서요. 수도권을 포함하자면 2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물론 이 방역으로서의 어떤 대구 경북 봉쇄 전략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네. 방역 당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동안 뭐 지금 유지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방역 전략이라는 게 대구 경북 뭐 영남권과 전체 지역 그러니까 전남이나 뭐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수도권까지 포함하자면 분명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자체한테 좀 맡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대구 경북만큼이나 수도권도 중요하다. 수도권을 더 많이 방역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우리가 우한이나 그 중국 쪽을 보면은 거기는 물리적으로 지금 완전히 봉쇄를 완전 하고서 봉쇄를 했고. 예, 잘 방역으로 잡았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인구보다는 수도권이 뭐 굉장히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예.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봉쇄 작전은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일단 예,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 지금까지의 숫자를 보면은 네. 더구나 그 200명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 중에 100명 정도는 신천지에서 이제 확산이 된 것이고 예. 그 나머지 100명 정도가 이제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자체들에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빨리 그 접촉자들을 찾아서 그 100명들은 감염원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이 접촉한 분들을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격리하게 되면은 예. 일단 더 이상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직까지도 이 대구의 이 상황이 대구 경북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는 이 교통이 뭐 얼마든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물리적인 봉쇄가 아닌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정보가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생활치료센터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정부가 확진자 분류 체계를 4단계로 나누면서 경증 환자들을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대구와 인근 지역 한 6곳에 이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고 한 1,1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역시나 한 2,3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생활치료센터가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원래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한 700여 명 됐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뭐 천안이냐 아산이냐 진천이냐 굉장히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결국 다 정리는 됐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분들은 확진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설은 시설격리라는 의미고 이분들은 확진자예요. 환자들인데 예. 이분들을 다 지금 그 시설에 격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을 이렇게 많이 늘렸을 때 과연 그 장비와 의료 인력, 예. 의료 인력 이외에도 간병인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하고 뭐 계속 도시락으로 한다고 해도 그 인원의 숫자를 우리 우한 교민 때 보시다시피 거의 찬밥밖에 못 드시는 제대로 조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잘 진행될까 하는 게 좀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도 2,000명 이상이 자가격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을 과연 다 저 시설격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방역당국에서 보면 시설격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완전히 봉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반면에 자가격리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불안한 점이 있죠. 자기 식구들이 간병을 해준다든가 혹은 누구든지 하여튼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고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성은 있지만 예, 예.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자가격리라는 의미는 사실은 간병인이 자기 식구들이라든지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예. 그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과 또 의료 인력도 지금 직접 진료한다기보다 모니터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받아도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예, 예. 그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을 좀 제외하고 기타 지역
추가적으로 나온 확진자 분류를 좀 보면 서울 성동구 주상복합에서 12명이 확인이 됐고요. 충남에서는 줌바 댄스 등 7개 운동시설에서 또 80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 교회에서 또 6명이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돼서 작은 클러스터들이 또 영남권 못지않게 생겨나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자체별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담 이어갈까 하고요. 저희 이 브리핑 내용은요, 유튜브 연합뉴스 TV 채널에서 라이브 현장을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검사량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검사량이 무려 10,000건 정도 된다는 언급도 있어서 아무튼 이 관련된 내용 백 교수님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좀 의미 있게 좀 들으셨어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예, 예. 것을 이렇게 작은 클러스터 쪽에 발병들이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예. 네. 사실 이 부분들은 원인을 알 수 있고 일단 감염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염원이 또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 감염원을 알 수 있는 환자들보다도 또 신천지랑 관계없는 환자들 중에서 서울 같으면 한 100명 정도가 처음에 그 29번, 30번 나올 때도 그랬었어요. 예, 예, 그 종로구에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접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설명이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이 부분들은 감염원 자체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일단 그 클러스터 안에서 잘 찾으면 한 명당 거의 3명,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들은 이제 불이 꺼질 수 있는데 예. 그 이외의 부분에서 갑자기 요양원이라든지 그거 가끔 있었거든요. 예, 예. 요양병원 같은 데서 갑자기 나타나든지 또는 원내 감염 같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든지 네. 또는 그 메르스 때 그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 예, 예, 예. 분들한테서 한 명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게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원내 감염이 커지는 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려지만 이런 데서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병문안 같은 거 하지 않고 예.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해서 또 노인 고령자분들은 밖에 나가시지 말고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두 주는 밖에를 아예 외출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또 젊으신 분들은 젊으니까 활동력도 높고 자기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기침만 나도 감염되었을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자기가 마스크 쓰고 예. 가능한 한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인 거리를 띄워놓는 거 이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망자 얘기 저희가 잠깐 짚어볼게요. 33번째 사망자인데 67세 여성이십니다. 네. 근데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근데 기저질환이 없다고 아까 이제 질본에서 브리핑을 해줘서 네.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고령인 경우, 뭐 이제 고령인 경우나 이제 영유아 예를 드는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좀 일반인들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류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시긴 한데 네. 기저질환이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일단 65세가 넘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기저질환이 없었다 할지라도 병력이 없는 것인지 실제 사인은 폐렴이지만 예.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안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먼저 화장을 하고 이 사인을 규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네. 예, 일반적으로 지금 역학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사인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은 것이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 사망자로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요새는 사망자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적은 것이 예. 그 일본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럼 좀 완전히 방역을 포기한 상태의 일본하고 예. 우리는 투명하게 예, 예. 67세인데 기저질환이 없었고 네. 사망하셨는데 하여튼 확진이 되신 환자니까 이분은 다 이 통계에 들어가고 예. 또 돌아가신 다음에 확진을 하더라도 꼭 진단을 해서 예. 과연 폐렴인데 있었나 없었나를 우리는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사망자나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예. 이 확실한 정보 공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지금 33번째 사망자의 경우는 그래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인데 어제 나온 사망자까지만 해도 고령의 기저질환인데도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분류 체계를 이제 나눠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그 환자들 중에 확진자들 중에서 지금이
중증이면 물론 이송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증인데 굉장히 위험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13번 환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해서 면역 부전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DUR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이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대구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대구에서도 다른 환자의 것도 알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서류상으로만 봐도 바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없게끔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교 교수님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네. 일본 사례 짚어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처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나 이란의 경우나 여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검사량이 월등히 지금 많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 토탈한 검사량보다 우리 하루에 하는 검사량이 많을 정도니까 이거 뭐 단연히 많고요. 예. 일본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방역을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4일 이상 고열이 나야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거의 안 받아준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건수 자체가 일본은 진단의 첨단국인데도 그걸 검사를 안 하면서 예.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고 예. 또 미국 경우는 이 의료보험의 문제 때문에 예. 뭐 많으면은 거의 3천 몇백 불, 적으면은 4,500불씩 내고서 개인이 부담해야 개인이 되니까요. 부담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면 뭐 그거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걸릴 만한 중산층 사람들은 예. 이게 굉장히 많고 예. 또 미국의 경우 자국 국가에서 예. 돈을 써서 아마 진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 이 미국의 인구가 3억 몇 천만인데 지금 그렇죠. 숫자가 이 100명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실제로 있는 환자랑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예. 다 감염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